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할 재난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각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매우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더 가야 할 길이 많고 생각해야 할 곳이 많고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할 것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기존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에 911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또한 2011년에 그 일본의 3.11이죠. 그때도 지진이 나서 일본만큼 재난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선진국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재난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 이렇게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지진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지진의 일찌나미가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부터 시작을 하면 23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모르겠고 모르는 거는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원장이 돼서 제가 있는 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또 연구를 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구 온난화의 역설. 그래서 한파. 그 여러분들 저게 뭐죠? 2012년인가에 그 영화에 보면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어떤 지역에 엄청난 한파를 갖고 온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도의 악몽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보면 이런 식의 1도 올라갈 때보다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6도가 올라가면 모든 동식물이 다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외력이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자연재난도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뭄이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면 왕이 이게 내가 부덕한 소치다라고 하면서 뭐 기우제를 하든지 그런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일단 인간의 컨트롤, 재난의 그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자연재난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술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시설과 인력들이 모두 모여 있다 보니까 인위적인 어떠한 시설들이나 어떤 개발 행위가 거꾸로 외력은 자연적이지만 일어나는 현상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자연재난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연재난도.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을 하면서 자동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편리성, 그렇죠? 그만큼 수많은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뭐냐면 자동차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자기 활동의 영역이나 범위를 넓힌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의 반대에는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양면성이 항상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적절한 틀로 가면 좋은데 가끔씩 그러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대처, 레이건 80년대 초반부터 이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작은 정부가 너무 거대해졌다. 너무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늘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정부가 나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나머지 기능을 다 민간에게 시장에 맡긴다는 겁니다. 시장에 의한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은 부분만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점점 축소가 됩니다. 특히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안 생겼으면 좋을 정도로 작아졌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계산된 대로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갈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도 경험해봤고 앞으로 살 미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뭔가의 잘못된 뭔가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 기반의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의 그 시스템적으로 잘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재난은 안전은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외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연료 연비가 좋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죠? 그 자동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자동차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나 재난관리의 행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외성이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작고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로의 재난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런 여분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최악의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최악의 어떤 사태가 돼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냐의 커패시티 역량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어플루엔자라는 말입니다.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합친 사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뚱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5형제였는데 5남매였는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뭘 하나를 먹는 것도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게 먹고 좋았었는데 그죠? 영화를 보면 미국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언제 한번 차를 몰 수 있을까? 내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을 동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집에 이제 차가 2대, 3대씩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표현을 너무 많은 미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을 보면서 동경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만큼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에 남겨놓을 것이 없지. 내 세대의 모든 걸 다 소진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고 두 번째 그리드락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빅인치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시리얼이 많이 팔리기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회사에서 그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한 게 제가 기억하기에 텍사스 주에 아주 넓은 땅을 하나를 그 회사가 사서 싸게 그거를 1스퀘어 인치만큼을 다 잘라갖고 집원을 만들어갖고 그 증서를 시리얼에 하나씩 넣은 거예요. 우리 제품을 사시면 요 땅을 소유 증서를 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렸답니다. 문제는 잘 팔리고 끝나면 모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80년대 되고 90년대가 되면서 그 수많은 텍사스의 땅 중에 딴 데는 다 개발되는데 거기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박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 버렸을 증서로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갖고 있어서 그 땅을 개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 책에서 본 건 텍사스주에서 그거를 다
뭐라고 하나 환수를 해갖고 다시 그러면서 재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과학기술로는 우리가 인류의 가장 커다란 질병인 암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은 다 개발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회사, 수많은 학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사서 조합해서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회사가 운영돼야 되는데 그 특허 출원료 이거 다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돈을 내주면 결국은 그 항암제나 약을 만들어도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다는 겁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기술 개별 요소들이 어쩌면 다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실은 운유적으로 표현은 드린 거고요. 엘고 그룹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노멀, 정상적이지 못한 앱노멀한 것이 가장 커다란 재난의 문제로 됐지만 이제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가져야 되고 사회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산지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2009년에 이것 때문에 저도 2009년에도 제가 여름 휴가를 못 갔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놀이를 경북 봉화하면은 아주 산골에 그 산에서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 흔히 게릴라성 호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상청에 AWS라고 하는 것들이 800개, 900개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그 WMO죠. 세계 기상기구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디텍트가 안 되는 비가 산에서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하천이 가보니까 하천이 한 5m, 10m 이내의 하천이었는데 나중에 50m가 됐습니다. 산지 돌발홍수가 확 내린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방방재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 예측을 합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기상청에서 한 3시간, 1시간 앞에 어느 정도 비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 걸 가지고 저희는 거꾸로 계산을 해서 홍수로는 어느 정도로 올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사전에 그 동네 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일정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천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요. 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거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그 유엔의 태풍위원회에 이제 기상분과, 수문분과, 방재분과가 생겼습니다. 방재분과가 생겨서 10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의 기관장이 그 방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런 걸 개발했다 했더니 필리핀에 2011년에 그 태풍 워시라는 태풍이 와서 민다나오라는 섬만 사람들이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시스템의 개념을 이 민다나오 섬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ODA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개념적으로는 결국은 그 레이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워닝을 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위 관측소를 둬서 생각보다 더 올라가면 자동으로 워닝이 돼서 저 사이렌이나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해마다 한 5억씩 해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민다나오 섬 전체를 지금 저 분야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곳에서도 또 이거 똑같은 걸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을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강우 분석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이건 몇 년 만에 빕니다. 빈도가 얼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갖고 알려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나 뭐나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그 시설물이나 뭔가를 만들 때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백두산이 또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거 주기적으로 그러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백두산이 만약 터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때 과거에 그부터 해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커다란 것은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지진 같은 것이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천지 이 물이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과거의 백두산의 그 분화 기록을 보면 일본의 그 지질학적으로 그 화산재의 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백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학자들이 이 보니까 이 홋카이도 위쪽의 그 지역의 지질성에 그 문제들이 그 백두산에서만 나온 것이 이제 나와서 그때가 이제 뭐 발해가 멸망할 때하고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 지구적으로 이것이 백두산 화산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쓰나미 워닝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어떤 정도로 파고가 오고 하는 것인가. 다행히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동해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는 1시간 반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 지역의 지상 지하에 비가 오면 어떤 형태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모의하는 유팜이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그 특히 물을 하는 토목에서 물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그 모델링은 미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저희가 최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주면서 각 회사들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국산화할까 해서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까도 초기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얘기고요. 디자스터 바이 디자인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것을 대응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국가의 재난을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그 NPG라고 해서 그 National Preparedness Goal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국민안전처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가 이만큼 올 때까지는 절대 안전합니다. 근데 국가가 언제까지 돈을 이만큼 들여서 여기까지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그 역량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모아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디자인을 잘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paying the price입니다.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국가가 뭐 했냐, 국민안전처가 뭐 했냐, 대통령이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만큼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가 돼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뭐 코퍼레이티브 네이처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일어나면 이럽니다. 아 그때 그럴 걸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특히 정부가 중앙정부가 저 공무원이 저 국장이 그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괴테가 이미 얘기했듯이 그걸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 수많은 과학기술을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난 일어난 다음에 땅을 치지 말고 그래 다음엔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마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두루두루 뭐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